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도 Q&A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은 식물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살 때 일어나는 일들, 식물을 옮겨 심는 경우나 아니면 먼 타국까지 가서 귀화 식물이 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말썽쟁이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에 놓여 있는 식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북쪽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남쪽에 옮겨 심으면 대부분 살지 못하고 죽고 가끔 잘 사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식물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환경 조건이 있어요.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최악의 조건에서부터 최선의 조건까지 그 사이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의 폭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식물들은 추운 곳에서부터 따뜻한 곳까지 광범위하게 그냥 아무 데서나 잘 사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따뜻한 곳에서만, 어떤 친구들은 추운 곳에서만, 어떤 친구들은 습한 곳에서만, 어떤 친구들은 건조한 곳에서만, 이렇게 사는 환경이 매우 까다로운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들을 이주시키면 잘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 북쪽에서 사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추운 곳에서 잘 적응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아래쪽 동네에다 옮겨 심으면 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 이유는 너무 더워지면 수분 증발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건조를 견디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옮겨 심으면 죽는 경우가 많은데, 또 어떤 친구들은 잘 살아요. 그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광범위 분포종이라고 해서 어디서나 잘 사는 친구들, 그런 능력을 가진 친구들은 옮겨 심어도 아무데나 잘 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식물이 특정 지역에서 자생한다, 자생하지 않는다를 결정지을 때 중요한 또 하나의 요인은 한 개체가 잘 사느냐를 가지고 그걸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식물이 어느 곳에서 잘 산다라고 하는 건 후손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후손들이 대대손손 그 땅에서 살 수 있을 때 자생한다라고 하고, 거기서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나무를 옮겨 심어놨더니 그 개체는 살아남는데 그 개체가 후손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또는 열매를 맺었지만 그 열매가 발화가 안 돼서 거기서 후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 식물은 거기서 산다라고 얘기하기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죠.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 요즘 조경수로 많이 심는 나무 중에 구상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전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긴 나무인데 한라산 꼭대기나 지리산 꼭대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만 사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워낙 나무가 예뻐서 조경용으로 개발이 되고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에 많이 조경수로 심습니다. 그런데 옮겨 심은 그 나무는 사는데 문제가 없지만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떨어져서 발화하지 못해요. 그 나무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상나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저지대에서 자생한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한라산이나 지리산 1000m 이상에서는 자연스럽게 열매도 맺고 또 발화도 하고 해서 후손들이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사는 낮은 곳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상나무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만 우리가 사는 해발고 정도에서 자생한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건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옮겨 심은 식물들 중에 전혀 다른 곳에 왔는데 잘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냐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이 땅에서 살지 못했던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어느 곳하고 우리나라 서울 어느 곳의 환경이 매우 유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에만 살고 있는 어떤 식물이 있다라고 하면, 그 어떤 식물은 서울에 올 기회가 없어서 서울에 안 살았던 거지, 환경은 너무 똑같은데 올 기회가 없어서 안 살았던 거지, 적합하지 않아서 못 산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옮겨 심으면 잘 삽니다. 그런 식물들이 어떤 식물들이 있냐면, 우리나라 땅에 잘 적응해서 살고 있는 귀화 식물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귀화식물 얘기 나왔으니까 관련된 질문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설악산을 매우 사랑하시는 호박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에요. 환경부 지정 생태교란종으로 관리되는 미국 숙부쟁이는 설악산 국립공원 안에서 뽑아줘야 하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돼지풀하고 가시박은 많이 제거했는데 미국 숙부쟁이는 꽃이 예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손이 잘 안 갔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주시면서, 미국 숙부쟁이가 들어와서 사는 것도 자연 현상이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질 것 같기도 한데 그걸 굳이 우리가 뽑아주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신 거예요. 제 의견은 어떤지 콕 집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일민족이어서 그런지 순종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식물 그러면 자생식물, 특산식물, 고유종 이런 식물들 참 좋아하고요. 반대로 외래종, 귀화종, 생태계 교란종 이런 용어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이 참 배타적입니다. 특히 그런 생물에 대해서 이 땅에 원래 있던 종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자부심과 애정과 들어온 것들은 약간 좀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식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생물들을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을 좀 길게 보면 사실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식물들 중에 원래 이 땅에 살지 않던 식물들 참 많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주식으로 삼고 있는 쌀, 보리, 밀, 옥수수 이런 친구들 우리 곡물이라고 부르죠. 곡물 중에 원래 이 땅을 자생지로 두고 있던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다 외지에서 들여온 친구예요. 벼는 동남아나 중국 쪽에서 들여온 작물이고요. 그 다음에 밀이나 보리 이런 친구들은 중앙아시아 쪽에서 아마 들여왔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감자, 고구마, 고추, 가지 이렇게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수많은 식재료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들어왔어요. 이 땅에서 원래 살던 친구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들어온 식물들을 배척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식물들이 들어온 과정들을 보면 제 발로 걸어온 친구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들여오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함께 따라온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결국은 사람들 때문에 들어온 거지 그 친구들이 제 발로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온 친구들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 친구들이 미움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를 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친구들을 생태계 교란식물이라고 해서 목록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생태계 교란종들도 마찬가지로 그 종 자체가 어떤 특별한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외래 생물들이 들어간 그 생태계에 적응하는 과정 을 한번 이해하실 필요는 있어요. 맨 처음에 외부에서 생물들이 들어오면 대부분은 자생종들의 텃세에 밀려서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거의 대부분 도태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살아남는 데 성공을 하고요. 그리고 살아남는 데 성공한 그 중에서도 매우 일부가 어떤 단계로 접어드냐면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대발생의 단계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생태계를 교란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단계에 접어든 친구들을 생태계 교란종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숙부쟁이나 돼지풀이나 단풍잎돼지풀 이런 몇몇의 종들을 생태계 교란 식물이라고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이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우리 자연에 적응하게 되고요. 또 원래 이 땅에 살고 있던 친구들도 이제 그 친구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들을 서서히 터득해 가기 때문에 서서히 자연의 일부가 되어 갑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자연에서 문제가 됐던 생물 중에 잘 아시는 생물이 황소개구리가 있었어요. 황소개구리가 개구리 주제에 뱀을 잡아먹고 뭐 이래서 자연의 질서를 막 뒤죽박죽을 만든다라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황소개구리 얘기 쏙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뱀들도 알아요. 맨 처음에는 너무 커서 못 잡아 먹었었지만 먹어보니 개구리일 뿐이거든요. 그렇게 그 자연의 일부가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 생물들은 그러면 다 온순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외국에서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는 생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칡이 그렇고요. 칡을 미국에서 도로를 만들거나 이러기 위해서 절개한 사면을 녹화하기 위해서 들여갔는데 칡이 이제 거기를 벗어나서 자연으로 뻗어나가면서 굉장히 큰 골칫거리가 되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그 칡을 제어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생물 중에 요즘 미국의 수생태계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가끔 뉴스들이 나오는 게 잉어입니다. 잉어. 근데 우리나라의 생태계에서 잉어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잉어를 보양식으로 잘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같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도 먹고 동물들도 먹을 만하니까 잘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체수가 제어가 되는데 미국의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은 잉어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커도 잘 먹지 않아요. 동물들은 함부로 먹었다가 큰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익숙한 것만 먹거든요. 그래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 용감한 친구가 먹어보고 괜찮으면 먹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칡도 마찬가지로 미국 사람들은 칡즙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미국 동물들은 칡 잎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니까 안 먹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퍼져나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과 우리나라에 사는 동물들은 칡이 얼마나 맛있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뿌리를 캐먹고 동물들은 잎을 뜯어 먹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제어가 되는 거죠. 그게 자연의 일부가 되어가는 방식인데 그건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입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가다 보면 원래 살고 있던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서 자연의 일부가 되어가는 거죠. 그럼 뭐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될 거니까 그냥 방치하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놔뒀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자라고 하는 건 동의하지만 저는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가 관점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나쁘니까 제거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친구들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지금은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우리가 너희들이 이 자연의 일부가 되도록 도와줄게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친구들을 대하면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거하는 행동은 똑같지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의 정신건강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경험을 좀 했었어요. 어떤 것하고 매우 유사하냐면 코로나하고 유사합니다.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우리 어떻게 했죠? 어떻게든 전파되지 않게 하려고 마스크 다 쓰고 굉장한 개인정보도 유출했어요. 카드를 어디서 사용했는지도 다 확인하면서 감염자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동선을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다 캐고 다녔지만 결국은 확산되는 걸 막지 못했잖아요. 그 작은 미생물들이 확산되는 건 인간의 힘으로 막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식물도 일단 이 땅에 귀화한 식물들을 완전히 없앤다라고 하는 건 똑같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 친구들을 없는 과거의 상태로 돌리는 게 우리의 과제가 아니라 일단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좀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같이 사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코로나의 마지막 해결책은 위드 코로나였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에 어떻게 가볍게 걸리고 지나가서 이 친구들하고 같이 살 건지를 고민하는 단계에 왔듯이 사실 생태계 교란종이나 귀화식물들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방법은 같이 사는데 이 친구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우리가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호박님들께서 보내주신 좋은 댓글 가지고 재밌는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앞으로도 어떤 질문이든지 좋습니다. 식물과 관련된 질문은 제가 아는 질문일 수도 있고 모르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아는 건 좀 더 공부해서 모르는 건 더 깊이 공부해서 재미있게 얘기 나눠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요. 약은 약사에게, 식물은 호쌤에게. 감사합니다.